둘, 셋. 안녕하세요.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필수적인 윤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140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 리뷰 제 22탄을 하거든요. 22탄을 하기 전에 혹시 제가 21탄 리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최초의 가면라이더 제품 리뷰였던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DX 드라이버를 리뷰했었죠. 그렇다면 이게 21탄이었으면 22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해진 겁니다. 1호 가면라이더 제품을 리뷰했으면 당연히 2호 가면라이더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필수적인 물건 제 22탄은 바로 이겁니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DX 마하 드라이브 화형. 자, 오늘 이 필수적인 물건 제 22탄 리뷰는 바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2호 라이더인 마하, 가면라이더 마하의 변신 벨트 마하 드라이브 화형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마하에 대해서 잠깐만 아주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줄거리 소개는 제가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리뷰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건너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순수하게 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이 하얀색 보이시죠? 약간 이 하얀색에 되게 빨간색 이 포인트가 스트라이프 선이 이제 포인트로 주는 얘가 가면라이더 마하인데 이 마하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가면라이더를 본 건 아니지만 가면라이더는 전통적으로 1호 라이더가 있고 2호 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1호 라이더고요. 그 1호 라이더의 라이벌이면서도 친구이면서도 혹시 조력자로 나오면서 한 10화나 20화 그러니까 약간 초반 조금 살짝 넘겨서 사람들이 살짝 그 1호 라이더에서 살짝 지겨워졌을 쯤에 이미 1호 라이더 완구가 다 팔렸을 쯤에 이제 2호 라이더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반다이의 굉장히 놀라운 상술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으로서도 뭔가 히어로가 더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완구도 더 팔렸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가면라이더라는 제품은 로봇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파워레인저처럼 계속 합체시킬 수 있는 그런 완구를 더 판매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2호 라이더는 완구 판매로도 좋고 작품 어떤 전기로도 좋고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마하는 2호 가면라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게 된 계기는 똑같아요. 보시면 요 가격 보이시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덤핑을 하길래 얘도 똑같이 덤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싼데 하고 같이 사왔습니다. 같이 사갖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마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하얀색 빨간색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메인 컬러의 빨간색 테두리가 인상적인 캐릭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옛날 때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 중에 마하고고라고 있었어요. 마하고고. 이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났어요. 하얀색, 전체 하얀색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테두리 있고, 얘도 뭔가 이제 자동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살짝 오마주한 게 아닌가. 이런 머플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할 거지만은 가면라이더 마하의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히어로 이름이고, 원래 얘가 이제 변신하는 그 본래 사람 이름은 고우거든요. 그래서 마하 고고잖아. 그런 점에서 저걸 오마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테마는 이제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자동차냐? 아닙니다. 얘는 철저하게 오토바이가 테마입니다. 물론 이제 가면라이더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히어로여서 가면라이더지만 그렇다고 이제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긴 타고 오토바이가 상징이 한데 오토바이가 컨셉인 가면라이더는 없었거든요.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면라이더들이 다 무슨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꼭 탑니다. 그 유니크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싸우지만 그렇다고 그 가면라이더의 컨셉이 오토바이 그 자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는 컨셉이 오토바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 보이실까요? 전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자동차 테마라고 해서 이 변신 아이템이 시프트카라고 해서 차를 이렇게 이 자동차를 바꿔 끼면서 자동차에 맞는 특수 능력을 발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지금 보이시죠? 요 녹색. 얘는 이제 시그널 바이크라고 해서 이거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러니까 그 신호판 있잖아. 그 뭐지? 신호판이네.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 표지판? 표지판. 신호판이. 그 표지판과 오토바이를 테마로 해서 이 표지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오토바이를 바꿔 끼면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발현되는 약간 오토바이가 테마의 그런 가면라이더 마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능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게 꺾여 있잖아요. 원래 그건 뭐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면은 저 표지판이 나오면은 뭐 이쪽 왼쪽으로 움직여라 뭐 그런 표지 아니겠습니까? 네, 마하는 이걸 쓰면 딱 에너지를 쐈다가 저 저 시그널 바이크로 교체하면 탄이 갑자기 휘어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어떤 특수 능력들은 좀 약간 산만하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능력이 많았는데 얘는 굉장히 그 시그널, 그 신호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SIGNAL. 그 신호라는 그 테마에 맞게 굉장히 좀 깔끔한, 좀 약간 양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좀 뭐 능력적인 면에서는 좀 양이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테마라든가 그런 게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라이더의 마하에 대한, 그 변신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 가면라이더 마하로 변신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이제 이 가면라이더 마하로 변신하는 애는 이제 고우라네요. 고우라네고 약 10화 좀 넘어서 12화인가 13화인가 그랬던 걸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 토마리 신노스케보다 그 신체 능력이 월등히 좋아서 막 서커스단처럼 막 날아다닙니다. 아크로바처럼. 굉장히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전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도 얘기했었지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주인공 신노스케의 직업이 그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 그래서 그 주인공 형사와 얘가 어떻게 엮이느냐? 기본적으로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맨이어서 그 어떤 스파이더맨에서 그 피터 파커가 그 스파이더맨 하면서 그 범죄 현장이나 그 범인들의 모습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적들이 뭐 로이뮤즈라든가 가면라이더 모습들을 딱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나 그 로이뮤즈의 정체를 몰랐는데 얘가 딱 이거 찍어서 그 토마리 신노스케가 있는 그 부서에다 제출을 합니다. 얘네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에 협조하는 카메라맨. 예를 들면 뭐 경찰에서도 뭐 과속한 사람이라든가 뭐 주차 막 위반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사진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은 상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가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뭐 그런 식의 연출은 나오지 않는데 뭐 이렇게 나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사진 찍어줬으니까 나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출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토마이 시노스케 경찰과 협력하는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특징이죠.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히로인인 왜 이렇게 됐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히로인인 이 키리코 짱의 친남동생입니다. 굉장한 전개죠. 그냥 뜬금없이 뭐 2호 라이더가 아니라 이 여주인공 키리코의 친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남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뭐 그게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시절에 막 투닥투닥 싸우고 그런 현실남매가 아니라 약간 다 큰 성인들의 현실남매여서 그래도 누나가 동생을 좀 많이 챙겨주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지만 동생이 까불어도 키리코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식이죠. 현실남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남매란 건 그건 무슨 말이냐? 즉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주인공 이제 토마리 시노스케 양복 입은 사람이 키리코는 주인공 토마리 시노스케 이 키리코는 모르지 뭐 스포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주인공이 당연히 러브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썸 타는 관계입니다. 그 얘는 무슨 관계겠어요? 이 주인공이랑 썸 타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친남동생이야. 얘는 무슨 관계겠어요? 1호 라이더랑 2호 라이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1호 라이더야. 주인공 1호 라이더인데 2호 라이더는 주인공과 썸 타는 여자의 친남동생입니다. 그러면 1호 라이더와 2호 라이더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천암과 매형 관계인 거죠. 천암과 매형 관계. 그래서 제가 모든 가면라이더를 보진 않았지만 1호 라이더, 2호 라이더가 기본적으로 동료긴 하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1호 라이더, 2호 라이더가 물론 동료긴 한데 동료일 뿐이지 그렇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네들이 막 친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천암과 매형 관계이기 때문에 또 고우가 주인공 신노스케를 늘 신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신인상. 그러니까 일본어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번역은 양 신형님인 거죠. 이게 일본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자기 누나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매형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이제 자기 누나의 결혼한 사람을 결혼한 남자를 매형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결혼 직전에 남자는 뭐라고 부르지? 그냥 뭐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약간 그 자기 누나의 그 매형되는 사람을 신인상이라고 부른다. 약간 형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늘 이 고우는 신노스케를 부를 때마다 뭐 신노스케 씨 뭐 이렇게 신노스케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라 아니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신인상, 매형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불러서 지금까지 나온 가면라이더 1호와 2호 관계 중에 가장 뭔가 절친하면서도 뭔가 끈끈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우는 물론 이제 고우가 아니라 이 신노스케는 약간 초반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게을러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 자체는 완성형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스토리가 지나가면서 뭔가 각성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있었던 망설임 같은 거는 이제 내가 끊어버리겠다. 뭔가 그런 식의 성장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성격이라든가 능력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우는 약간 그 첫 등장부터 뭔가 정신이 굉장히 뭐 아주 뭐 약간 불안정합니다. 약간 번뇌도 많이 하고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성장형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약간 좀 정서가 좀 불안정한 고우를 지금 이 신노스케가 보이시나요? 탁 이렇게 난 너의 브레이크라고. 고우 난 너의 브레이크라고. 되게 굉장히 잘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를 떠나서 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썸 타는 여자의 남동생인데 당연히 이후로 매형될 사람이 당연히 잘 챙겨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것 중 하나가 물론 그 가면라이더의 드라이브의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캐릭터 간의 어떤 이 케미, 이 천암과 매형이라는 이거는 별로 되게 드물지 않나요? 천암과 매형이라는 그 캐릭터 설정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끈끈하고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장면이었죠. 이제 가면라이더 후반에 이제 고우가 살짝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호 장면은 이제 지금 이 흰색 옷 입은 애가 나한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신영님 내가 죄송했다고 제가 약간 방황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좀 팔을 치켜들자 아유 이 자식아 때리려고 하다가 영상을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영님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해 임마 이런 식으로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에서 딱 눈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겁니다. 신영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똑바로 해 임마 이거는 약간 동양인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아닌가. 만약에 미국 히어로물이었으면 분명히 때리든가 그랬었을 건데 똑바로 임마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고우가 이제 신인상 이제 사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딱 앵기는 이 장면이 정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인상 정말 이거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똑바로 임마 집에 가자 다들 신인상 사랑해요 신인상 이렇게 내 형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가면라이더
마하에 대한 간단한 캐릭터 설명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보다 오히려 마하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고 가면라이더 아이고 마하가 더 좋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가면라이더 2호의 특성상 첫 등장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첫 등장 보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드라이브를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또 설정 자체도 가면라이더 마하는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그 벨트가 있어요. 크림시라고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를 만든 그 박사의 그 박사의 선생님 그러니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를 만든 크림이라는 박사가 있고 그 박사의 선생님이 만든 게 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자기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가면라이더 2호의 특성 뭐 전통이라고 하는 굴렁쇠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맨날 굴르고 다닌다고 해서 계속 두드려 맞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하 드라이브 화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마하 드라이브 화염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아트 굉장히 파란색으로 시원시원한 뭔가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이 빨간색, 빨검이었잖아요. 빨검의 약간 이런 색깔이었는데 가면라이더 마하는 파란색과 이런 하얀색이 좀 더 그런 리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약간 누설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3호 가면라이더거든요. 원래 이게 일본에서 이게 가면라이더 마하 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프린팅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또 후반이 나오는 거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가 일본에서 다 끝나고 그걸 이제 바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그런 거는 막 이게 스토리 전개하면서 신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방영 초반부터 막 최종 버전까지 다 누설이 된 상태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체이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게 정면 또 이게 굉장히 멋지구리하게 또 드라이브 때랑 똑같이 밑에도 이게 그림이 이어져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시그널 바이크 이 변신되는 게 포함되어 있고 옆모습은 또 이렇게 마하의 모습이 이 스카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마하의 무기인데 전륜 슈터라고 오토바이예요. 요 오토바이 앞바퀴로 이렇게 때리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뒷면을 한번 봐볼까요? 뒷면은 이제 마하 드라이브 화염에 대한 능력을 발동하고 있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모든 시프트카를 시프트카 시그널 바이크로 필살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는 시프트카 어디 갔어? 이 자동차로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자동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에만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면라이더 마하의 벨트에도 낄 수 있나 봅니다. 드라마에서 그 원작에서도 나왔었어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전륜 슈터에 껴가지고 불꽃탄 같은 거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버를 내린다. 다양한 색의 레드로 불꽃을 내뿜는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가 그 컨셉 자체가 오토바이를 넣었더니 오토바이 어떤 배출구 그런 마후라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부앙부앙 지는 게 불꽃이 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레버로 위로면 대기음이 나온다. 뭐 대기음이 변화. 이건 이따 계속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그널 바이크를 연동을 해서 그것들을 껴서 이제 확산 뭐 이런 식으로 정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또 샀었거든요. 시그널 바이크를 몇 개 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가속기, 필살기 이런 식으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그널 바이크도 시그널 바이크에만 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프트 카드 낄 수 있나 봅니다. 옆모습은 체이서의 모습. 얘가 이제 가면라이더 3호인데 뭐 누설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얘도 변신을 할 때 얘만의 전용 변신 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마하랑 똑같은 걸 씁니다. 마하랑 똑같은 걸 쓰는데 지금 보시면 요 검정색 보이세요? 마하는 요 약간 하얀색의 그 시그널 바이크를 끼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변신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살짝 보라색과 검정색 컬러를 끼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 바이크를 끼는 게 달라서 쟤는 저런 식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스였고 한번 박스 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 시그널 브라이크. 언제나 느끼는 이 반다의 골판지 이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 설명서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오. 보이시네요?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원래는 비닐이 들어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한번 사진 찍으려고 했다가 잠깐 비닐을 벗겨놨었습니다. 요거는 그 드라이브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간 좀 심플한 느낌이네요. 뭐 이렇게 끼는 게 있어.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얘도 이렇게 끼나 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마하는 그렇게 무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는 요 맥스 플레어라는 시프트 칼을 줬었잖아요. 근데 얘는 따로 주진 않고 그냥 오리지널인 요 그냥 변신용 시프트 칼만 줬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그널 바이크. 그래도 얘는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뭐야? 뭐 빠진 소리가?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그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로 끼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 적외선 센서 때문에. 그게 신기하긴 한데 너무 조작하기 어려우니까 애들이 갖고 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마하는 옛날 그 기존의 기본 가면라이더 벨트처럼 그냥 넣고 끼기만 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이브 벨트보다 화염 벨트가 더 많이 팔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성품은 벨트 끈, 그 다음에 이 가면라이더 마하 화염 벨트 본체와 좀 이렇게 할까요? 이게 나려나? 그다음 시프트 바이크, 시프트 바이크, 시그널 바이크, 그다음에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랑 똑같이 벨트 고정 장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서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설명 본체 한번 해볼까요? 본체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메꿔져 있는 게 아니라 메꿔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들여 올리네요. 이걸 딱 이렇게 집어넣나 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때랑 비슷하게 보이세요? 여기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 요 시프트 칼 끼는 거랑 거의 슬롯이 비슷해요. 요렇게 인식되는 그 장치가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인식 장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은색 맥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 손가락 보이세요? 이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보이는. 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뭐든지 보일 때 말타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뭔가 딱 시그널 바이크가 들어가고 딱 요런 식으로 딱 바퀴 부분이 딱 비춰지는. 그래서 빛이 나는 것 같고요. 요런 밑에 부분이 굉장히 뭐 대충만도 될 법한데 굉장히 이런 걸 몰드라고 해야 될까요? 파여지고 이렇게 깎여져 있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이 잘 깎여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납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요게 이제 버튼인 것 같죠? 뿅뿅 이렇게.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원 스위치네요. 여기 전원 스위치 탁 넣으면은 되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건전지 넣을 것 같고 여기다 벨트 끼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에 비해서는 빨검이었던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도 이제 은색 맥기가 있었는데 얘는 은색 맥기라기보다는 회색은 약간 플라스틱 요 부분에만 요 부분에만 은색 맥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살짝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장난감이긴 하지만 얘는 이 부분 전체가 다 은색 맥기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또 이런 식 공간도 비어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네요. 자, 여기까지 본체였고
그다음에 시그널 바이크 이제 변신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그 자동차가 테마라고 했잖아요. 얘는 오토바이가 테마여서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여서 약간 토미카 같은 느낌의 오토바이입니다. 다른데 못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서 혼자 잘 직립을 하네요. 바퀴가 두 개여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얘가 약간 좀 받쳐줘서 잘 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 바이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죠. 얘는 이 옆부분에 그 돌기들이 인식받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프트카랑 비교를 하면 옆면에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장치가 있네요. 이런 게 이제 시그널 바이크입니다. 자, 뭐 구성은 굉장히 뭐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작동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한번 읽어볼까요? DX 마하 드라이브 화용. 확실히 조작하기가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설명서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그 드라이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분량도 적은 편이에요. 자, 한번 일단은 건전지 넣는 방법부터 가보겠습니다. 건전지는 이제 AAA 두꺼운 거 있죠? AA 좀 두꺼운 거 있죠? 그걸 두 개를 한대요. 전원 스위치 음성이 작아 듣기 어렵거나 또 이거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처럼 또 작동 안 될 수 있잖아요. 막 소리 안 되거나 그럴 땐 건전지를 음성이 작아 듣기 어렵거나 음이 반복되는 등 오작동을 하거나 LED에 빛이 약해졌을 경우에 새로운 건전지 교환해주세요. 아니 가면라이더 마하 설명서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서 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설명서에 그게 안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긴 제대로 되어 있네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 Start Your Engine 그 반복되던 거 그때 그 현상이 음이 반복되는 등 오작동을 하거나 했을 때 새로운 건전지 얘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 때 안 가르쳐줬냐고. 근데 그때 도대체 몇 시간을 고생했는데. 아무튼 마하 때는 그거에 대한 설명서가 뭔가 이거는 뭐 어떤 뒷사정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가면라이더 마하를 먼저 출시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가 먼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마하를 출시할 때 그 문제점 갖고 사람들이 뭐라 하기 전에 마하 드라이버에는 꼭 이거 얘기 넣어주자. 그런 뒷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건전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건전지는 똑같이 드라이버를 빼가지고 제가 미리 뺐었어요. 빼서 넣고 제가 잘못 봤네요. AA 건전지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는 그 건전지가 AA였잖아요. 큰 거 요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큰 거. 근데 얘는 AAA 작은 게 3개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는 그 뭐 적외선 센서에서 막 그런 복잡한 게 많아서 막 소리도 나고 좀 복잡한 게 많아서 그런지 큰 거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얘는 좀 작은 AA 사이즈에 들어가네요. 자, 이게 집에 있던 리모컨에서 뺐던 약인데 이게 잘 작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작동 일어나면 또 다시 방송을 끄고 빨리 편의점 가서 건전지 사와야 될 듯 하네요. 새 거 없나요? 몰라, 아무튼 한번 건전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전지 뭐야 제가 이게 5로 해놔서 소리가 갑자기 났네요.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물론 더 해봐야겠지만 잘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을 좀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고정해서 이제 안 빠지겠죠? 자, 건전지를 이제 넣었고, 자, 마하 드라이브 화염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전원 스위치죠. OX 보이세요? OX. 그 예를 들면 마하 드라이버 소리가 납니다. 오, 이렇게. 네. 이제 두 번째 단계 벨트 조립 방법. 이거는 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보면 여기 R이라고 적혀있죠? right, 오른쪽이란 뜻인 것 같아서 얘를 이렇게 뒤돌려서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처럼 얘를 꾹 누르면은 이 부분을 꾹 누르면은 이게 위에가 들어가고 얘도 누르면 밑에가 내려가서 이걸 위아래로 누른 상태로 넣으면은 딱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으시려나? 이렇게 해서 넣으면 꾹 누르면 딱 벨트가 들어갔죠. 또 반대편인 여기는 또 L이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L이라고 좀 이렇게 파여있죠? left, 왼쪽이란 뜻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는 좀 약간 왼쪽과 오른쪽의 벨트의 느낌이 달랐는데 얘는 거의 뭐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자, 벨트 연결하고 이게 그 고정 파트죠? 고정 파트. 똑같이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R 방향으로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얘를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만 드라이브 시리즈만 다 이런 건지 아니면 가면라이더 벨트들이 다 이런 식인 건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짜잔. 자, 아이고 좀 더 조일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마하 벨트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하고 이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각부 명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레버래요. 레버 버튼. 이거 무슨 오락실 그 버튼 같이 생겼네요. 버튼.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이게 레일이라고 합니다. 변신 놀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변신 놀이는 자, 지금 일단 스위치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어이구 뭐야 저 5로 돼요. 5로 어이구 뭐야 자, 지금 전원이 5로 되어있고 X로 다시 5로 다시 키겠습니다. 전원 5로 일단 마하 드라이버가 되고 변신 놀이를 해볼게요. 일단은 레버를 화살표 방향을 올려주세요. 요 부분이 이제 레버인데 이거를 위로 올린답니다. 이렇게. 뜨르르르. 장착음은 약 30초 동안 나온답니다. 굉장히 클럽 가면 굉장히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 30초 이상.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벨트 때는 이거 이 느낌인 거죠, 이렇게. 이 느낌인 게 마하는 이거 열기만 해도 이런 소리 대기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시그널 바이크를 여기 레일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넣어준대요. 근데 보이면은 여기 구멍 보이세요? 구멍? 살짝 홈이 파져 있죠.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얘에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딱 껴지게 넣어줘야 됩니다. 꼈어. 시그널 바이크. 그 다음에 얘를
얘를 내리래요, 레버를. 오, 보이는, 오. 빛이 나고 있어요. 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빼면, 이건 시그널 해제 방법인데, 열고, 얘를 빼면, 얘를 다시 내리면, 수고했어. 일본어 버전에서, 오치카레. 수고했어. 뭐 이런 건 이렇게 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고했어. 뭐, 수고라고 뜨네, 그냥. 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라바라방. 이게 굉장히 괜찮네요, 이게,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또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작동은 늘 건전지 문제여서. 잠깐, 여기서 잠깐 끄고 건전지를 사러 가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오작동이잖아, 그쵸? 오작동이야. 오작동이 일어날 때는, 음성이 작아 듣기 어렵거나, 음이 반복되는 등, 오작동을 하고 LED에 빛이 약했으면 새로운 건전지로 교환해주세요. 편의점 가서 건전지를 사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편의점 가서 건전지를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이것이 대단한 점입니다. 무슨 점이냐. 제가 이제 가면라이트 드라이브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도 작동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걸 산 거 아닌가. 진짜 거의 막 설명서를 몇 시간은 아니다. 거의 그 설명서 몇 번이나 읽고, 인터넷 조사하고, 유튜브 조사하고, 정말 망연자실한 느낌으로, 이거 괜히 샀나, 막 그 불안감으로 이걸 리뷰했었는데, 역시 인간의, 뛰어난 점은 면역과 학습입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때 한번 데이고 나니까, 그래, 이것도 건전지 바꿔 끼면 제대로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남은 겁니다. 면역과 학습과 적응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건전지를 새 걸 한번 바로 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새 거. 듀라셀. 꼭 듀라셀이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 건전지를 갈아 껴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소리가 그렇게 큰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전지 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전지를 제대로 낀 드라이브는 되게 좀 시끄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소리가 컸거든요. 이거는 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건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전지를 바꿔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전지를 바꾸기 전 건전지가 약했을 때 소리입니다. 이 정도고, 건전지 바꿔볼게요. 바뀌고, 근데 확실히 진짜 가면라이더 이 벨트가 손맛이 있습니다. 갖고 노는 손맛이 있어.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소리를 켜보겠습니다. 건전지 바뀌었어요. 기분 탓인가? 이게 소리가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건전지 바뀌었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버를 올리면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를 기분 탓인가 이게 소리도 더 커진 것 같고 불빛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역시 건전지를 바꿔 껴야 돼요. 자, 이런 거였고
새삼스러 치면은 이 바퀴가 딱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여기 클리어 부품으로 이 바퀴에 있는 그림이 여기 딱 보여진다는 게 이 디자인 설계를 굉장히 잘했네요. 실물로 보니까 딱 와닿아요. 이게 여기에 바이크가 딱 들어가고 이 바이크에 그려져 있는 이 시그널이 여기 가운데 딱 보여지면서 이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연기 불꽃이 탁 튀면서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이 바이크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딱 굉장히 컨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신 이름이었고요. 그냥 가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신 놀이 후에 시작해주세요. 버튼을 1에 눌러주세요. 요 하얀색 버튼, 요 오락시계 버튼 뭐였죠? 이거 누르랍니다. 이게 가속기고, 가속기 발동한 다음에 얘를 버튼을 4개를 누르랍니다. 여기서 4번 하나 둘 셋인데 그 뭐지? 원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누르고 이러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딱 팡팡팡팡 이렇게 주먹 쳐서 눌렀던 기억해요. 이게 가속기고, 필살기 변신 놀이 후에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레버를 화살표 방향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랍니다. 요거 누를게요. 오, 자연스러워 됐어요. 레버를 내려주세요. 오. LED가 굉장히 영롱하군요. 특히 이 안에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 뭔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빛나는 부분이 뭔가 오돌토돌하게 생긴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필살이고 별매 상품과 연동이랍니다. 그래서 샀어요. 이거 뭐 하나에 뭐 되게 싸더라고. 별매 상품 연동. 이게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에 여러가지 시프트카가 있는 것처럼 마하도 여러가지 그 시그널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바이크, 시그널 뭐 이런 식으로 갈림길이 있다는 것과 뭐 멈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그널. 그래서 사봤습니다. 얘는 시그널 바이크 세트인데 뭐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리와 이거에 대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매 상품과 연동. 또 다른 시그널 바이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기본 하얀색에 비해서는 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 뭔가 클리어 부품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 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별도품이어서 그런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도 역시 오토바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무슨 시그널 바이크냐면 얘는 시그널 확산. 그래서 보면은 이 신호등이 이게 뭔가 갈림길로 되어 있는 신호 표지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라이더 마하의 어떤 총이 있는데 그걸 얘를 끼면 이게 이렇게 탄이 팍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갑니다. 얘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널 정지. 시그널 정지. 얘도 똑같이 클리어 부품에 노란색 인상적이면서 펄이 뭔가 하얀색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스톱이란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얘도 앞에 설명했던 그 시그널 바이크 테처럼 똑같이 바퀴가 2개이지만은 옆에 이 레일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세워두고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이 마하의 이 시그널 바이크가 총 기본적으로 3개 썼거든요.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준 설명 때 이렇게 꺾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이 회전하는 거랑 이렇게 3개랑 또 걔네에서 무슨 막 성난 표정의 무슨 총알같이 생긴 거 그 4개가 있었는데, 역시 또 상술의 제왕이 반다이스럽게 그런 건 따로 들어가 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회전은 그 총 있어요. 그 전륜 그거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쇼핑몰에서 봤었을 때
그 기캔 하면서 그 총알 모양 생긴 거는 그 데드히트랑 같이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아무튼 별매 상품과 연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올렸습니다. 시그널 말을 장착해주세요. 그럼 장착 해제음이 난답니다. 옹 소리 나네요. 레버의 레일을 시그널 회전을 딸깍 소리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옆으로 넣는 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내리랍니다. 되게 독특한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그 다음에 또, 스톱을 한번 맞춰볼게요. 얘는 능력이 이렇게 적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또,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가운데 있다는 게. 다시. 열고. 아, 설마 얘도 필살이 될까요? 필살 누르고, 버튼. 내리면, 가속기는 4번. 많이 확산이네, 많이 확산. 다시 이번에 스톱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톱. 빼고, 스톱 시그널 카로. 이게 일본말로 멈추다가 토마르 이거거든요. 그래서 토마레 그 세음절, 토마레 세음절이어서 얘는 멈춰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가속 모드 써볼까요? 버튼. 소리가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구만. 그 다음에 또 4번. 당장 멈추래. 재밌다. 그럼 필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열고, 버튼 누르고, 멈춰라. 이게 굉장히 알록달록하구만. 이것도 이 부분에서 나는 그 불이랑 이게 불이 이게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딱 마우라에서 불이 딱 나오면 여기서 딱 이 부분에서 더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의 LED랑 또 요 부분의 LED가 달라서 또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별매 상품과 연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카랑 한번 해볼게요. 시프트카. 요거 한번 시프트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프트카. 똑같이 하면 되겠지, 얘도. 열고, 이거 빼고, 얘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밀어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는 그냥 시그널 바이크 하면서 맥스 풀려 이 정도 소리가 났는데 얘는 또 얘 전용으로 불탄다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또 가속 해볼까? 불탄다. 급 불탄다 이런 거야. 다시 급 불탄다 이런 거야. 다시 급 불탄다. 필살기 써보겠습니다. 열고
오. 오. 좀 쩌는데? 다른 시프트 카드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시프트 카드. 그 시프트 스피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빠르다. 재밌다. 이렇게 따로 소리 날 줄 몰랐어요.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버 벨트는 그냥 뭐, 다이 스피드 이건데 이건 빠르다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럼 가속 모드. 네 번. 매우 빠르다. 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기서 도테모라 해서 매우 뭐 이런 식으로 일본말로 뭐 도테모 기켄 도테모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필살기 써볼까? 다시 또 열고 아니지 열고 버튼 오. 그 다음에 마지막 트라이드론 한번 껴보겠습니다. 트라이드론. 얘 좀 길어서 안 들어가지 않을까? 야, 안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길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얘는 인식을 못하네요.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다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잖아. 시프트 카라는 게 인식이 되나 봅니다. 알고리즘이 그런 거죠. 여기까지를 넣었을 때 뭔가 시프트가 인식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다, 시프트나 뭐, 이거 다 끄고 얘를 빼면, 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딱 나오네요. 얘는 따로 파는 거고 지금 산 거죠. 시그널 회전은 이 전륜 슈터에 들어가 있대요. 전륜 슈터 사야겠구만. 그 다음에 데드 히트는 뭐 따로 있나 봅니다. 회전 시그널 회전이 보통 얘가 많이 쓰거든요. 마하가. 회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하 벨트의 간단한 리뷰였고 그 다음 지금 또 보니까 별매의 변신 벨트 DX 드라이버는 시프트 브레이스와 시그널 마하 연동이 된대요. 그냥 그 시프트 그 마하 드라이버로 이 시그널 바이크도 똑같이 상호 교환으로 연동이 되나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시프트 브레이스를 여기서 먼저 카메라에 마야 변신용 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끼지? 다시 끼고 제가 이거 시프트 브레이스 이걸 껐네요. 이 상태에서 이런 게 떴어. 타임 넥스트. 또 그러면 또 필살 모드 나오나? 끼고 애니어 떴어. 버튼
오. 이거를 들지는 못하네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것뿐인가? 오, 소리가 달라. 다른 것도 이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오, 빠지고. 이번엔 확산으로 넣어볼게요. 확산 다시. 오. 넥스트 제로 2라고 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오.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톱. 이걸 짱이다 이렇게 한 게. 회전이 그럼 제로 1이니까 그러면? 다시. 오. 이런 식으로 또 연동이 되네요. 상호 교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 좀 쩌는데? 자, 일단은 벨트는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에 했던 그대로 이거를 한번 차보겠습니다. 그 가멜라이더 드라이브도 제가 찼으니까 얘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일단은 이것도 그때처럼 앞으로 넣어서 좋아할 것 같은데 한 정도. 오, 됐습니다. 괜찮아. 오, 오, 이걸 딱 찬 상태에서 이거 하니까 좀 느낌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시프트카가 이제 원자에서 이렇게 뭐 날아댕기는데, 딱 날아댕기는 요정차 날아 하나 딱 고기가 딱 잡는 거죠. 마하! 그래서 이제 딱 얘가 가속할 때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누르더라고. 오. 그 다음 이제 필살. 오. 자, 이제 딱 빼면. 후. 자, 이상 가면라이더
마하 드라이버, 가면라이더, 마하 드라이버 화염 벨트.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또 차지네요. 이제 차지니까 한번 집에 있는 옷장 한번 또 뒤져봐서 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때처럼 한번 옷 제대로 입고 다시 한번 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상 필수적인 뉴스의 필수적인 물건 22탄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2호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마하의 변신 벨트 가면라이더 DX 마하 드라이버 화형이었습니다. 나흘 더운데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수고 왜 안 떠? 수고. 수고 왜 안 떠? 다 하고 해야 되나요? 이상 필수적인 물건 22탄이었습니다.